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이래 새 학기가 시작됐으면서도 이제 4주차를 맞이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4주, 5주, 6주 계속해서 얼굴을 못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공부를 하지 못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에, 옛날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바이러스도 새로운 게 자꾸 나오고 또 치료약도 안 나오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그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참는 사람만 이깁니다.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되고 맙니다. 끝까지 앉아서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히 실습 과목이라서 우리가 만나서 해야 되는데 무한정 할 수 없고 3시간 수업인데 1시간은 과제 해설로 이론 과목을 하고 2시간을 만나서 보강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론 과목을 충실히 듣고 실습 과목만 이제 남아서 우리가 못다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안전장치가 작동을 해서 정전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전장치가 작동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1, 2, 3주 차는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똑같은 LMS로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건 또 따로 하도록 하고 이것은 이제 4주차부터 LMS로 올릴 거니까 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또 못 알아듣는 거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주차 과제는 전류계의 내부 저항은 얼마이면 이상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는데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배웠다고 다 모르는 게 아니고 배웠다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다고 해가지고 또 다 학점을 주는 거고 모른다고 해서 학점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학점은 시간을 채워서 공부를 했는 거 그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도 시간을 안 채우면 안 되고 몰라도 시간을 꼬박꼬박 채웠는데도 모르면 그건 교수가 가르치는 것을 잘못 가르쳤죠. 잘못 가르쳤다고 학점을 안 주면 그러면 교수를 월급을 내놓고 그동안 했는 거 다 취소시켜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를 봐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고 어떤 교수는 잘못 가르친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수강 신청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있는 대로 아는 대로 모르면 뭘까 생각해보고 친구한테도 전화해보고 또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가르쳐줘서 모른다. 사실은 이건 다 중학교 때부터 배운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어려운 것도 없고 특히 실습은 그렇습니다. 실습은 다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게 실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는 때까지 들리는 데까지 공부를 하지 그냥 뭐 안 된다고 포기해도 안 되고 잘 안다고 해서 안 들어도 안 되고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풀어봅니다. 과제, 그러니까 수업으로는 4주차 수업이고, 과제로는 실험 번호 4번입니다. 그래서 전류계의 내부 저항은 얼마이면 이상일까요? 이 제목인데, 이 전류계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전류계 말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류계 말고
전압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압계도 있고 전류계도 있고 그런 거지. 전류 잴 때는 전류계, 전압 잴 때는 전압계, 전력 잴 때는 전력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선 뭐 질문하는데 대답에 신경을 써야죠. 그러면 우리가 전류계는 전류를 I라고 하고 단위를 암페어라고 이렇게 써요. 암페어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전류계는 주로 어떤 선에 흐르는 전류를 재는 겁니다. 어떤 선에 흐르는 전류를 재니까 이 선에 흐르는 전류를 재려면 여기 저항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 저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저항은 0ohm에 가까워야 돼요. 0ohm에. 0R은 0ohm에 가까워야 된다.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이 생각보다가. 어쨌든, 뭐죠? 이렇게 지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류는 답은 얼마예요? 전류계의 내부 저항은 얼마 이상일까요? 저 전류계는 RA라고 해도 되고요. 첨자를 RA라 해도 되고, 그냥 RA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0ohm. 이게 이제 답입니다. 0ohm이면 이상적이다. 반대로 전압계의 내부 저항은 무한대 ohm이라 해야 돼요. 무한대 ohm.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전압을 잴 때도 그냥 갖다 대기 때문에 헤로시음기가 저항이 엄청 커서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돼요. 전류가 안 흐르게 하려면 전류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저항이 무한정 커지면 전류는 적어집니다. 그래서 전압계에는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되고, 전류계에는 전압이 걸리지 말아야 되고, 전압계는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이제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kΩ 4개를 직렬로 하면 몇 ohm이 됩니까? 직렬 저항, 병렬 저항, 이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계속 배우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어떤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려면, 저항 한 개가 R이라면, N 개를 직렬로 하려면 N 개를 곱해야 돼요. 이게 이제 R이 되는 거예요. 이 한 개의 저항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전체 저항이 나와요. 이 RT라고 얘기하죠. RT. 그러니까, 4개를 10kΩ짜리 4개를 하면 4 곱하기 10 이래가지고 40kΩ면, 요 답은 40kΩ. 그 다음에 10kΩ을 4개 병렬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4개 병렬이라고 하면, 병렬일 때는 어떤 저항에다가 숫자를 나눠주면 이게 전체 합성 저항이 돼요. 합성 저항이 되는데, 이 합성정 RT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건 뭔 뜻이에요?
4개를 병렬로 하면 4분의 10 이래가지고 2.5kΩ 돼요. 여기 2.5 킬로옴 이렇게 돼요. 근데 직렬로 연결을 할 때 2kΩ과 직렬일 때 1kΩ과 2kΩ을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kΩ과 2kΩ을 직렬로 연결하려면 3kΩ이 돼요. 그러니까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더하면. 그런데 이 병렬일 때는 10kΩ 2개면 5kΩ 되잖아요. 근데 병렬이면 4개 병렬이면 4분의 1옴, 4분의 1로 나누면 되니까 4분의 1을 곱하니까 2.5k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1옴과 2옴을 병렬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는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1. 이게 합성 저항이에요. 병렬일 때는.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병렬일 때는 그 3개, 4개 이래 되면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같은 숫자를 병렬로 연결할 때는 이게 n자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건 이게 계산하기 쉽죠. 똑같은 걸로 할 때는 계산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번 문제를 보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알면 발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무슨 법칙인가?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보자. 이거를 갖다가 주울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주울의 법칙은 오메가 이렇게 하고 0.24 I 제곱 R T 라고 하고 단위는 칼로리라고 얘기를 해요. 칼로리라고 얘기하는데 요것도 가로쳐야 되니까 여기에 0.24가 들어가는 거는 요걸 빼버리면 여기에 단위가 줄로 바뀌어 버려요. 여기 줄로. 이 단위가 칼로리가 안 되고 줄로 단위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지운다면은 I 제곱 RT 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줄은 0.24 칼로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전류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또 여기는 저항에 비례하고 요거는 초예요. 초라는 거는 시간 말하는 거예요. 타임, 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줄의 법칙이라고 한다. 예.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항기는 저항 값과 내열량과 허용 오차로 나타낸다. 저항값과 내열량과 허용 오차의 단위를 표시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실습할 때 보면 좋은데 물건을 보면 좋은데 그냥 이걸 이제 외워버려요. 보통 이게 8분의 1 제일 작은 게 8분의 1 네. 제일 작은 저항을 8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를 4분의 1이다. 얼마나 더 커요? 잠깐 기다려봐요. 얼마나 더 큰지. 그 다음에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다. 그 다음에 2와트 있다. 뭐 3와트, 4와트도 있지만 5와트, 10와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2분의 1와트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이는 우리가 소방에서도 많이 쓰는 2분의 1와트 건데 연필심 굵기에서부터 그보다 굵은 거. 이 5와트쯤 되면 볼펜
굵기만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보다 작고 8분의 1은 아주 작아서 실물은 교과서나 그 그 카페에서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값이 무슨 하면 내열량입니다. 내열량이고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해요.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로 나타내죠. 퍼센트.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로 나타낸다는 것은 보통 1%, 5%, 10%, 0.5% 이런 식으로 이 허용 오차는 그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 저항값과 내열량과 이래서 저항값을 설명을 안 했는데 저항값은 보통 옴이라고 표현하죠. 옴. 그 다음에 옴 말고 킬로옴 얘기해요. 보통 킬로옴. 그 다음에 메가옴 이렇게 표시해요. 그게 지금 교재에 보면은 164쪽에 해설이 잘 나와 있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7번 공부합니다. 10kΩ 4분의 1W 저항 한 개에 가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을 구하여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는 이 저항이 4분의 1W까지 열을 내도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그는 P는 I 그 전압이니까 R분의 V제곱 이러고 여기다가 와트 이렇게 쓰는 게 기본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압을 몇 볼트를 가해 주느냐, 저항이 몇 옴일 때 몇 볼트를 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몇 와트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값이 10kΩ이고 전압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고 이 전력은 지금 4분의 1와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는 그냥 따라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다 알고 나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벌써 이건 알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다 가르쳐 주고 실습하느냐, 실습하다가 알게 되느냐, 그건 아무것도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식을 그대로 씁니다. P가 얼마라고요? 4분의 1와트. 와트는 이건 이제 빼버리고, 와트는 이제 말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1와트, 네, 4분의 1와트는 뭡니까? R분의 R이 얼마라고 했어요? 10kΩ. 10kΩ이면 여기 동그라미 3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가 잘 안 쳐지는데 다시 해볼게요. 10kΩ은 10kΩ은 만이거든요. 동그라미에다가 하나, 둘, 셋. 여기 안 쳐졌는데. 그래. 요게 만이에요. 만. 10kΩ이 만이고, V는 이제 모르는 숫자니까 V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V를 구하면 V는 루트, 어떻게 돼요? 여기, 4분의 만 돼요. 4분의 만. 4분의 하나, 둘, 셋, 넷. 여기 계산하면 여기 25가 나와요. 여기 답이 25. 답은 25볼트. 25볼트가 뭔 뜻이에요?
저항에다가 가해 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kΩ짜리를 갖다가 4분의 1W짜리 저항을 갖다가 50V에다 걸어주면 이게 조금 있다 보면 타요. 열이 나서. 근데 20V에 걸어주면 열은 나지만 견뎌요. 예.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지만 문제를 다 알고 이제 그 하려고 하면 그만 무슨 뜻이 있고 뭐 하기 싫어지잖아 공부가. 예. 그 여기에 나오는 네 여기 나오는 게 그렇네요. 그 참 신기하네. 맞네요. 예. 그래서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0kΩ 4분의 1W 저항 한 개에 홀릴 수 있는 최대 값 전류는 얼마인가? 위에 문제하고 비슷한데 요거는 뭐냐면 P는 I 제곱 R 이런 거예요. I 제곱 R. I 제곱 R인데 여기서 알고 있는 거 I는 모르잖아요. I는 모르고 R은 알잖아요. 이게 얼마를 했어요?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이 아니고 넷이라 해야 돼요. 이게 만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P가 4분의 1W라는 거예요. 이게 4분의 1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I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게 지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지우는 게 없어요. 이게 뭔가가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I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4만 분의 1이 돼요. 4만 분의 1이 되면 루트 씌우면은 200분의 1 돼요. 200분의 1 되면 그게 0.005가 돼 가지고 5mA가 나와요. 답만 써줄게요. 요거 모르면 나중에 카페에다가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해 드릴게요. 잘 생각하면 모르는 거 없어요. 500mA인데 이렇게 표기밖에 안 되네요. 그런 이제 더 올라가 봐요. 이제 8번 들어가면 8번 지금 했네요. 그럼 이거 지금 의미 없어져요. 없어지고 8번에서 이제 9번 할 차례입니다. 9번은 전류와 전압을 알면 저항을 계산할 수 있는가 그 식을 나타내어라. 이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느냐? ohm의 법칙이죠. 뭐 R분의 R분의 R은 저항을 계산할 수 있는가 이게 전류와 전압을 그러면 V에다가 I를 나누면 되죠. 그럼 이러면 되는데 여기는 단위가 ohm이고 요거는 단위가 볼트고 요거의 단위가 암페어고 이런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걸 ohm의 법칙이라 한다. 뭐 이거 전에 알았는데 또 나중에 제일 끝에 이제 문제를 내게 되죠. 10분 문제는 여기 오늘 안 나왔습니다만은 책을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고 우리는 실제로 실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5, 6, 7, 8 5, 6, 7, 8 4, 5, 6, 7, 8 이거는 이제 과제는 레포트는 안 내도 돼요. 그 대신에 요번에 인터넷으로 메일로 다 내기 때문에 냈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되지만 그 대신 실습만 이제 쭉 해 나갑니다. 그럼 훨씬 실습이 쉬워지죠. 그러니까 이 인터넷으로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고 훨씬 더 원활해지고 쉬워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점을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따서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다. 네, 감사합니다.